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PPI 지표가 급등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이만큼씩 올려라. 즉 3월달에 0.25가 아니라 0.5로 올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0.25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표상 잡음이 생기게 된다면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들의 순매수량이 9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2009년도 당시 리먼 사태 이후에 이 정도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리먼 사태 때와 다른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챗 GPT라는 인공 AI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 신드롬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 엔비디아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같은 반도체 계열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챗 GPT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주말달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말장에는 약간씩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전략들을 좀 다채롭게 세우긴 해야 됩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약간의 좀 부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가격은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쌀 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만약에 주가가 좀 가격을 낮춰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다시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뭐만 안 하면 되죠? 겁먹지만 않으면 된다. 네, 오케이.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6%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78%입니다. 뭐 주가가 떨어진 것은 뭐 떨어졌다 칠 수 있겠는데, 하락 출발했다가 거의 다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지표 발표되고 나서 뚝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PP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지표 뭐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월요일날은 미국이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우리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장에 미국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1월달 PPI 미국의 지표는 전달보다 0.7을 상승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아니죠. 그냥 0.4, 0.4%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0.7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0.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 도매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PPI는 생산자 물가 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격들은 다 어디로 전가가 돼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물가 지표도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전년 동기 대비는 PPI가 6.0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에는 6.5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는 5.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부담된다. 즉, 지난번에 있었던 CPI와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소비자 물가지표도 올라가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표도 올라갔고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매파 위원들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스터죠, 메스터. 대표적인 매파 애들입니다. 이 메스터가 일단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강력한 근거를 봤다. 블러드 역시도 마찬가지 0.5 해라. 금리 더 올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더 엄청난 반전은 뭐냐면 메스터하고 블러드는 올해 금리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댕이를 좀 다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온 거잖아요. 뭐 금리 낮추지 마라. 이 긴축 더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섹터 쪽에서 본다라면은 굉장히 또 호재성 재료, 뭐 당장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재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은행만 얻어맞았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을 것이다. 못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들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3월 그 FOMC에서 0.5%의 금리를 올릴 확률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0.25가 우세하다. 근데 물론 이제 3월달 들어서서 새로운 CPI, 새로운 PPI, 또 실업지표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거 가지고 벌벌 떨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단번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변동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감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게 발표가 좀 됐었고 다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애매했죠. 테슬라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36만 대 정도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은 차익 실현 물량 덜어가자 막 집어 던지는 물량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싸게 내려왔으니까 더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상승률을 고려할 때는 단기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배터리 관련주들도 테슬라 상승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었지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있었죠. 중국의 그 CATL 이쪽 그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국내 이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 줄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품질이 좋다, 뭐 더 좋은 거다, 고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가격에는 장사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도 아주 성능이 뭐 쓰레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그래도 더 싸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뭐 우리 거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좀 내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뭐 해외 쪽으로 뭐 연결고리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긴장감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 CATL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이 배터리 공장 이런 쪽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뭐 아무튼 간에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수치가 모두 고착화되고 있고 싸움이 당장은 끝나기 어렵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다 실업지표 이번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업자 수가 또 없다는 얘기죠. 실업자보다도 이제 뭐 완전 고용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긴축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이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지금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높고 실업률 좋고 사람들 돈 잘 쓰고 물건 가격은 올라간다. 이 뭐 답 없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서 돈을 더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또 살짝 박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주말장에서는 좀 많이 내려서 시작한다 싶으면은 아침에 덥석 잡아주면 오후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상황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변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매수 안 하고 잘 참았잖아요. 오늘처럼 가격이 싸질 때 또 매매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제는 막 올라가니까 못 사서 안달이었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올해만 9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런데 리먼 사태 이후에 처음이긴 한데 그때와는 또 다른 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국내 증시에서 9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달 중순부터 순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지긴 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올해 내내 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면은 매수 안 하겠지만, 네, 계속 이런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개선되어 간다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매집을 계속해서 해주게 된다라면은 2021년도 수준의 그런 외국인 수량을 전부 다 바닥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해 놓게 되면 배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 성향까지 높여지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먹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건 지수가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점 매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환율 같은 입장이 다시 또 막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뭐 환차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때와 많이들 이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때도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이제 그때 느낌도 좀 나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가 파탄 났었던 상태에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정고점 넘어가는 모습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뭐 3,300포인트 정고점 LRC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장기간 매수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작년 여름 지나가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셨다라면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어라는 편안한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차이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7조 원가량을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거의 작년 여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한 7월경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한 10조 넘게 매수 한 17조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매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즉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잠깐씩 끊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샀다가 좀 쉬었다가 샀다가 쉬었다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6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한다. 이런 거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 물량을 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리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다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고 또 한 가지 본다면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2009년도에처럼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철저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각오, 외국인들이 뭘 했어요? 마침내 매집할 각오, 마침내 한국 주식을 쓸어 담을 각오.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을 크게 늘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서 주가가 뻥튀기 돼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라든지 아니면 3천이든 5천이든 그냥 달려버릴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앞서서 얘기한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어쨌든 이런 식의 매집이 크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작은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떨궈진 그 물량들을 아래에서 다 받아갔다라는 거, 그 이상으로 물량을 더 확보했다라는 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를 최대한 잘 살펴보시면서 잘 따라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범상치 않은 챗 GPT. 이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챗 GPT. 이거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아주 채팅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엄청납니다. 이 사용자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자동 설정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얘가 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 친구처럼 대화할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되기도 하고요. 모르는 것도 이제 갖다가 이제 해두면 자연스럽게 지금 거의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도 신기할 따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처음에 나왔던 GPT-3의 개선판인 GPT 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4.0으로 또 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대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월간 활성 사용자의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억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시 2개월 만에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당연히 이 엔비디아가 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AI용 그래픽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주다 라고 해가지고 서학개미들 또 엔비디아 매수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앱 자율주행차 로봇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챗 GPT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온 것인가? 물론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점점 또 다른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다, 놀라울 만한 기술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비해서이지 사람처럼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잠깐 순간적인 어떤 찰나의 순간이 정말 사람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티가 나긴데 잠깐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아주 그 숙련된 조교의 발언으로 이렇게 발음으로다가 딱 했을 때, 이 사람 뭐지? 네, 영어 되게 잘하네? 라고 하는데, 오래 얘기해보면 외국인들은 다 티나는 거 아시죠? 아무리 현지인처럼 얘기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외국 가서 오래 얘기하면 다 티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면은 말을 짧게 하죠. 아하, 네. 그럼 안 걸려요. 네.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챗 GPT라는 것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보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 AI 기술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 고용량 저전력을 강점으로 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행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1, 2위.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이 암울하네 어쩌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AI 얘기 나오면서 또 이쪽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네 그러면서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구나. 네.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도 점점점 더 좋을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 챗 GPT 시대에 맞는 행보를 또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올바른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이제 AI와 챗 GPT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대를 더 열 것이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요즘에는 세탁기, 냉장고, 기타 등등 전부 다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조금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을 로봇에다 갖다 심거나 또는 어디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게 일정하게 내가 설정한 그 속도로만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스마트 크루즈가 나오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더해가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래가지고 이제 차선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내비를 갖다 연동시켜 놓으면은 주변의 자동차를 확인해 가지고 끼어들기도 지가 하고 코너도 지가 하고 별걸 것들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더 발전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해지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은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부터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거나 그래놓고 왜 빨리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셔도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슬로우, 퀵. 슬로우, 퀵.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지루박은 끝난 거야. 슬로우, 킥.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PPI 급등에 미국 증시가 털썩 주저앉았다. 오케이. 오늘 예상은 좀 했지만, 좀 증시가 내려앉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어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조금 깎아준다면, 또 어제 매수를 못한 종목들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금리는 올려야 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반응하지 않아요. 연준은 반응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더 우세한 것은 0.25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만 9조 원 매수한 외국인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미 작년 7월 8월경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뉴스에서는 6개월 더 늦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내가 그 정도 빠른 사람이야? 아무튼 9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올 물량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뭔가 특이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것은
위쪽에서 팔아먹고 아래쪽에서 다 쓸어 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좀 천천히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 올 한 해 내내 올 한 해 동안의 기대감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상치 않은 챗 GPT 신드롬. 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네,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의 내용도 굉장히, 네,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2-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네, 2-3개월 내에 500% 수익 올리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겠죠. 하지만 네, 2-3년 동안 500% 수익 올려보고 싶다.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500% 수익률 금방 가능하실 수 있어요. 네, 금방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당장이 아니라 2-3년 안에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주말장이라 변동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아침에 떨어졌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 저점 잘 포착하셔서 반등 나가는 시점을 잘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등 포인트는 수급,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에 분명히 달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요. 주말이니까 좀 유연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